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세 걸음 앞으로 걸으시면서 무릎에 집중해 보세요. 딸깍 소리가 들리셨나요? 아주 미세한 마찰감이 느껴지셨나요?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뻣뻣하게 느껴지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이미 닥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한국의 주요 정형외과 연구센터에서 의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저는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과 놀 수 있는 능력을 잃는지를 이해하는 데 제 전 경력을 바쳤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8천 명이 넘는 무릎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도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7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겨우 걸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딸이 매 걸음마다 부축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울고 계셨는데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딸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방문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고 평생 일해온 이 당당한 여성이 이제 자신의 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씨는 18개월 전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12개월 전에는 아침에 약 15분간 지속되는 뻣뻣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밤에 무릎의 둔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무시했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그녀의 연골은 70%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70%요. 그리고 모든 경고 신호가 1년 넘게 그녀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모든 고통이 골든타임 동안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인식했더라면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네, 91세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4km를 걷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여전히 계단을 오릅니다. 여전히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제 무릎이 건강한 이유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의 가장 초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릎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자가 진단 검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상적인 활동이 몰래 여러분의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기 전에 진행을 멈출 수 있는 미세 동작과 염증 조절 기법에 대한 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91세이고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무시해온 특정한 기계적 염증적 과정의 순서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러한 경고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골든타임 동안 조치를 취하면 손상을 멈추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 시간이 빠르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요. 그러니 제발 앞으로 몇 분간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80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을 들어주십시오. 91세의 나이에 저는 여전히 매일 5km를 통증 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제 무릎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간단한 경고 신호를 인식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신세가 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의학과장으로 재직하며 여기 한국에서 정형외과 연구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심각한 무릎 문제로 서울과 부산의 우리 병원에 온 8,000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퇴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환자들의 92%가 정확히 같은 순서로 정확히 같은 5가지 증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에 아주 약간의 뻣뻣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연골 파괴의 1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나아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간단한 조치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지점으로 손상이 가속화되기 전 정확히 3개월에서 6개월이 남았다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5분 이상 지속되는 아침 뻣뻣함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처음 몇 걸음 동안 조이거나 저항감이 느껴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뻣뻣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 연골은 30초에서 60초 이내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어서고 몇 초 후입니다. 뻣뻣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연골은 이미 염증이 생기고 얇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5분 동안 무릎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을 완충하는 활액이 염증성 단백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뼈 사이의 보호 연골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뻣뻣함을 무시하는 매일 아침마다 또 다른 미세한 연골층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구적으로 없어집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73세 박 여사라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한 통증 없이는 손주들을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증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아침에 뻣뻣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지만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착각이 그녀에게서 8개월 동안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사례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실제 통증을 느끼기 정확히 7개월 전부터 아침 뻣뻣함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녀의 몸이 조치를 취하라고 절규했지만 그 뻣뻣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숨겨진 비극입니다. 아침 뻣뻣함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입의 황금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염증을 해결하면 악화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30-40%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릎이 시한폭탄이 되기 몇 달 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너무 미묘해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치료한 환자의 92%가 손상이 이미 진행될 때까지 완전히 놓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제가 유령 딸깍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들리는 큰 뚝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유령 딸깍임은 매우 특정한 움직임 중에 발생하는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는 딸깍거림이나 갈리는 감각입니다. 체중을 싣고 무릎을 회전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 있는 동안 무언가에 닿으려고 몸을 틀 때 또는 걷는 동안 방향을 바꾸려고 회전할 때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딸깍거림을 느끼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즉시 무시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심각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골이 해지고 아래 뼈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다시 자랄 수 없는 상당한 연골을 잃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 중 한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저희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68세였습니다. 8개월 동안 그는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이상한 딸깍거림을 느꼈습니다. 발을 내디디려고 다리를 틀 때 작은 감각만 있었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골프를 계속 쳤습니다. 4층에 있는 아파트까지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8개월 후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심한 통증이 다리 전체를 관통하지 않고는 무릎을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저는 제가 예상한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의 내측 반월판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에 연골이 닳아서 뼈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박 씨가 딸깍거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를 찾아왔다면 간단한 중재로 이 모든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일어나세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세요. 이제 그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틀어보세요. 무언가 느껴지나요? 무릎 관절 안에서 움직임의 감각이 있나요? 미묘한 갈림이나 딸깍거림이 있나요? 있다면 당신은 지금 황금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딸깍거리는 소리는 3가지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반월판 연골이 가장자리에서 해지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느슨한 연골 조각이 관절에게 떠다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슬개골이 관절 표면 위를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연골이 고르지 않게 마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상태 모두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 다음 딸깍거림이 옵니다. 그 다음 가끔 뻣뻣함이 옵니다. 그 다음 통증이 옵니다. 그 다음 영구적인 손상이 옵니다. 전체 과정은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시작되는 4단계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쯤이면 자연적으로 손상을 되돌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부산에서 온 59세 최 씨라는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꼬박 1년 동안 딸깍거림을 들었습니다. 1년이나요? 그녀는 마침내 걷고 난 후 무릎이 붓기 시작했을 때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녀는 심한 골관절염이 발병했습니다. 62세에 완전한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3년간의 고통입니다. 딸깍거림은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움직임 패턴을 바꾸고 회복 과정을 시작하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들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린 제 환자 파일에 또 다른 통계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제 3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거의 매일 같이 보는 증상인데도 환자분들은 계속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딸깍거리고 톡톡 튀는 소린데 이걸 무시하면 연골 파괴로 곧장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나는 무작위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관절액 속 가스 방울일 수 있어서 정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회전할 때 나는 지속적인 딸깍거림이나 갈리는 느낌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동시에 몸을 돌릴 때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느껴지거나 들리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잡으려고 몸을 돌릴 때 톡 튀는 느낌이 있습니까? 낮은 선반에서 뭔가를 집으려고 쪼그려 앉아서 조금만 비틀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까? 이것이 하중이 실린 상태의 연발음이고 이미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릎의 충격 흡수 장치인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거나 닳아서 뼈들이 불규칙하게 접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연골의 미세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관절액 속에 떠다니면서 더 많은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지금이 진행을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사라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2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 1년 넘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어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무시하신 겁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70%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70%요. 처음 딸깍거리는 소리가 시작됐을 때 오셨다면 대부분의 연골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 8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20분 이상 걷지 못하고 통증이 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움직일 때, 특히 몸을 돌리거나 체중이 실릴 때 지속적인 딸깍거림이 느껴지는 순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건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악화될 뿐입니다. 자, 집에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손을 무릎뼈 위에 살짝 올리십시오. 천천히 반쯤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몸을 왼쪽으로 약간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손 밑에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진동이나 딸깍거림, 갈리는 느낌? 먼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 물병 같은 가벼운 것을 들고 다시 해보십시오. 느낌이 더 강해지십니까? 이 검사 중에 딸깍거림이 느껴지거나 들리면 연골이 이미 손상된 겁니다. 퇴행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핵심은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의 비트는 동작을 즉시 줄이는 것입니다. 발을 고정한 채 몸을 돌리지 마십시오. 돌 때는 발을 들어서 새로운 방향에 다시 디디십시오.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절대 무릎을 비틀지 마십시오.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 관절을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한 번에 한 계단씩 양발이 같은 계단에서 안정될 때까지 몸을 돌리지 마십시오. 차에서 내릴 때는 양쪽 다리를 먼저 밖으로 빼고 비틀지 않고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주 수천 번의 손상을 일으키는 미세 동작들을 막아줍니다. 이 세 번째 징후는 파괴가 시작됐다고 몸이 외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동하는 것과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의 차이는 무릎을 보존하는 것과 수술이 필요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결과를 봐왔습니다. 일찍 귀 기울이는 분들은 80대까지 독립적으로 걸으십니다. 기다리는 분들은 지팡이를 쓰거나 더 나빠집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서울대학교 병원 제 병원에서 매주 놓치는 걸 봅니다. 이것은 연골이 가속화된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위험구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위치가 바뀌는 통증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통증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통증도 아닙니다. 무릎 주변을 돌아다니는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무릎 안쪽이 아프고 이틀 후에는 무릎 뒤가 아프고 다음 주에는 무릎 바깥쪽이 아픕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통증은 손상이 퍼지고 있다고 몸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무릎 관절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골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피부와 다릅니다.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각조각 무너집니다.
먼저 한 작은 부위가 닳아 없어집니다. 몸은 무릎의 다른 부분으로 체중을 옮겨 보상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닳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움직이는 건 파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행성 관절 기능 부전의 기계적 현실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게 오셔서 김 선생님, 제 무릎 통증이 너무 헷갈려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줄 아셨대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3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모두 그냥 관절염이니 약 먹고 아플 때 쉬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는 통증이 가속화되는 손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무릎을 검사했을 때 관절의 여러 부위에서 연발음, 즉 갈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RI가 확인해준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분은 3군데의 연골 손상이 있었습니다. 내측 구획, 외측 구획, 그리고 슬개골 뒤쪽이었습니다. 무릎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6개월 정도 후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이 국소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무릎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 경보가 최대 볼륨으로 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안쪽을 눌러보고 바깥쪽을 눌러보고 슬개골 위아래를 눌러보십시오. 날마다 아픈 지점이 바뀌나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짚어낼 수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경고 순서의 4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무릎 통증의 위험한 점은 사람들을 속여서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안쪽이 더 이상 아프지 않네. 아마 낫고 있나 봐. 아닙니다. 거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걷는 방식, 서 있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을 바꿔서 그 손상된 부위를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미한 무릎 문제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한 관절 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로서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여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더라도 즉시 조치를 취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는 제 특별 프로토콜을 4개월간 따른 후 통증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70% 감소했습니다. 추적 MRI에서 더 이상의 악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딱 제때 잡아낸 것입니다. 매주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분들을 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시면 저는 연골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살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무릎 통증이 위치를 옮긴다면 이번 주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관절 파괴의 연쇄 반응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5번째 경고 신호가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릎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제가 위치가 바뀌는 야간 욱신거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무릎이 아픈 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릎이 깊고 맥박치는 불편함으로 잠에서 깨우기 시작하고 그 느낌이 무릎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슬개골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연골이 활발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잠을 자는 동안. 이것은 일반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 안에 귀중한 윤활액인 활액이 너무나 염증이 심해지고 악화되는 연골에서 나온 찌꺼기로 가득 차서 누웠을 때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압력이 쌓입니다. 통증이 움직이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몸을 뒤척일 때 염증성 액체가 실제로 관절낭 안에서 위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런 야간 증상을 6개월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잘못된 수면 자세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다른 베개를 사셨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진찰하고 영상을 봤을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측 연골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시했던 야간 욱신거림이 최후의 경고였는데 놓치신 것입니다. 의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연골에는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전혈이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의 펌핑 작용과 활액의 순환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 액체가 염증으로 독성을 띠게 되면 연골은 말 그대로 굶주리는 동시에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고 있을 때 이 독성 액체가 고입니다. 느끼는 욱신거림은 주변 조직들이 보상하기 위해 혈류를 늘리려고 필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대나 힘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 안쪽 무릎에서 20분간 욱신거리다가 슬개골 뒤쪽으로 이동했다가 바깥쪽 가장자리로 움직일 때 그 이동 패턴은 광범위한 활액염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러 부위의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슬개골 전체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다른 쪽 무릎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요? 야간 욱신거림과 함께 나타나는 그 지속적인 저등급 열기는 골든타임, 경보벨이 최대 볼륨으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신호에 도달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까지 대략 4개월에서 8개월이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닥치면 아무리 재활을 해도 보충제를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그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통증 관리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잡아낸다면 이 야간 욱신거림 패턴을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한다면 아직 무릎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개발한 프로토콜은 활액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염증 부하를 매우 공격적으로 줄여서 액체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 굶주린 연골에 신선한 영양분을 다시 펌핑하는 특정 미세 움직임을 재도입합니다. 박 씨는 진단받은 다음 날 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2주 이내에 야간 욱신거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밤새 완전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남아있던 연골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연골을 다시 재생할 수는 없지만 파괴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무릎 깊은 곳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잠에서 깬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휴가나 업무 프로젝트를 마친 후가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원하는 날입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는 의사로서 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심각성을 설명해도 환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온도 민감성 현상이라고 부르며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조난 신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만약 기온이 떨어질 때 무릎 상태가 악화되고 에어컨이 켜진 방에 들어가면 무릎이 쑤시고 선선한 저녁에 본능적으로 담요로 무릎을 덮게 된다면 여러분의 연골은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발한 악화입니다.
관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건강한 연골은 젤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뼈와 뼈 사이를 완충합니다. 이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작은 조각들이 관절에게 떠다닙니다. 이 조각들은 저등급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몸은 그 부위로 혈류를 증가시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염증이 있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보다 더 빨리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정상적으로는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을 신경 말단을 자극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은 추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릎의 구조적 완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에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8살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두꺼운 담요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남편은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한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분은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무릎을 검사했을 때 오른쪽 무릎 연골이 40%나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40%요? 뼈가 직접 뼈에 갈리는 상태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 민감성은 관절액의 구성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관절액은 끈적하고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관절액은 얇고 물처럼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오일은 엔진을 보호합니다. 오래되고 분해된 오일은 금속이 금속을 긁게 합니다. 무릎이 온도 변화에 반응한다면 천연 윤활제가 고장난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활액분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온도 민감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가 개입이 여전히 효과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세요. 따뜻한 방에서 더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할 때 무릎이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찬 공기가 닿을 때 무릎을 마사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나요? 따뜻한 날에도 무릎이 덮여 있는 것이 더 편해서 긴 바지를 입기 시작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박 씨는 제 지시 사항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잠시 후 이 지시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4개월 만에 그분의 온도 민감성은 70% 감소했습니다. 8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우리가 연골 손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릎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경고했을 때 즉시 행동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다립니다. 담요로 무릎을 덮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요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파괴가 조용히 계속되는 동안 증상만 가릴 뿐입니다. 온도와 관계없이 통증이 지속적이 될 때쯤이면 수술적 선택이 제한되고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온도 민감성은 여러분의 무릎이 도움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 달이나 다음 계절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악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무릎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아침 평가 테스트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15분 이상 지속되는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조기 경고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뻣뻣함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어두세요. 매주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면 연골이 활발히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파괴입니다. 둘째, 일상 동작 중 딸깍거림 테스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매번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나요?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인 딸깍거림은 연골이 불균등하게 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가 뼈에 닿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통증이 되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달력에 표시하세요. 지금부터 6개월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술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야간 통증 패턴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쉬고 있을 때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릎이 아프다면 염증이 관절에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초기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위험 구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행을 즉시 멈추기 위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미세 움직임 순서입니다. 하루에 3번 부드러운 무릎 원 그리기를 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펴고 발로 작은 원을 그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의 손상 없이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후, 취침 전에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휴식 기간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계단을 오르는 것을 중단하세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체중의 4배로 무릎 관절을 압박하게 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매 걸음마다 무릎에 240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스스로 연골을 으스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을 통한 염증 조절입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를 올린 채로 20분 동안 앉아 계세요. 무릎이 심장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를 유발하는 과도한 체액이 배출됩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무릎뼈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세요. 림프계가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수동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음식들입니다. 매일 40g의 콜라겐 지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2토막, 사골국 1그릇, 두부 3모입니다. 이것들은 연골이 밤새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단백질 없이는 몸이 매일 분해되는 것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경주에서 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파괴자들을 제거하세요. 바닥에 앉는 것을 그만두세요. 무릎 꿇는 것을 그만두세요. 빨래나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쪼그리고 앉는 것을 그만두세요.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릴 때마다 연골에 미세한 섬유가 찢어집니다. 이 찢어짐이 축적됩니다. 결국 연골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 5단계 프로토콜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무릎이 더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첫 번째, 미세 운동 세션을 위해 지금 당장 알람을 설정하세요. 저는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정확한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즉시 시작하고 예외 없이 모든 단계를 따른 분들은 5년 후에도 여전히 통증 없이 걷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기다렸던 분들,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제 진료실에 앉아서 무릎 교체 수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 없어서 울고 계십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될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이동성이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오늘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5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본인의 무릎에서 발견하셨나요? 아침 경직 체크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가 평가 테스트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발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무릎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지금 이 초기 신호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